세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옥탑이에요. 마찬가지로 집합 건물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원래 여기가 물탱크실이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개조해 가지고 원룸으로 새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탑방처럼 만들어 가지고 원룸으로 새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계약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자, 여기다가 세입자를 넣어줬습니다. 만약의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주인이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501호, 원래는 물탱크실이었지만 원룸으로 개조한 이 501호에 넣어준 손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위법 또는 불법 건축물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고, 그리고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위법 부분 또는 불법 부분, 뭐 불법 증축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이런 위법이나 불법이 있는 부분도 실제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또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 보호 또는 기타 보호를 받는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못 받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어요. 자, 이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법에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 당연히 보호되잖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라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거 현장에서 보호 못 받습니다. 이것도 많이 발생하는 중개사고 중에 하나예요. 자, 왜 보호를 못 받는지, 법에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보호를 못 받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호실이 지금은 제 소유예요. 제 소유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 호실 하나하나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죠. 분양도 가능하고 팔 수 있죠. 아파트처럼. 왜? 호실 한 개와 그 호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이 요게 더해진 게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호실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은 어떤 호실에 등기부를 떼도 다 제가 주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돈이 좀 필요해요.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팔았어요. 누구한테? 김길동한테 팔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요거 두 개를 팔았어요. 주인이 바뀌었네요. 홍길동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자, 요것도 제가 팔았습니다. 누구한테? 장길동한테 팔았다고 하죠. 요거는 최길동. 마지막에 제가 요거하고 두 개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팔았고. 자, 그 상황에서 제가 파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채권자들이 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려고 하겠죠. 401호, 301호는 경매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옥탑방 5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401호에 가서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301호 낙찰대금 가서 돈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어느 호실의 낙찰대금에서도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요. 자, 그럼 501호 경매에 넘기면 되나요? 501호 경매 넘길 수 있어요? 못 넘기죠? 왜? 공용 부분이니까. 경매에 못 넘깁니다. 자, 501호에 넣어준 이 세입자는요, 일단 살고 있을 수는 있어요. 살고 있을 수 있는데 평생 거기서 살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자기 집을 갔든 아니면 이사를 가든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 순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돌려받을 것이냐 이거죠. 저는 이미 파산했고 임대인이었던 저는 끝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을까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집합 건물에서는요, 이 옥탑방, 물탱크실로
물탱크실이었는데 이 원룸같이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새를 놓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중개대상물 보시면 안 돼요. 계약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전세 한 8천만 원에 들어갔다. 우리가 넣어줬다. 그러면 한 4,800만 원 배상 책임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김길동한테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김길동이 줄까요? 홍길동한테 가서 또는 장길동한테 가서 사장님 혹시 최근에 101호 새로 사신 분이죠? 저 옥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저 나가게 보증금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장길동님이 저한테 대신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장길동이 줄까요? 안 주겠죠.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청 건축가에 전화하겠죠? 여보세요? 네, 건축가죠? 네, 저희 집 옥상에 지금 이상한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데 여기 원상복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집합 건물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면 가능할까요? 보호를 받을까요? 네. 다가구 주택이면요. 법률에 적혀 있는 그게 맞아요. 다가구 주택은 이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불법 부분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이 부동산에 전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은요. 다세대 주택은 전부 다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어디서? 집합건물,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중개사고 세 가지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